자, 이제 단독신청 봅니다. 단독신청. 단독신청에서 23조에 나온 단독신청한 거 상속등기, 법인이 합병등기, 그 다음에 보존등기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행판결, 그 다음 부동산 표시 관련 등기, 등기명인 표시 등기,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이게 단독신청으로 23조에 규정된 것이고, 특히 판결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해서 단독신청 판결은 이행판결이 원칙이다. 다만 형성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니지만 각자 단독으로 지분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있고, 등기신청인은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습니다. 패소자는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 했어. 그 다음 이행판결의 경우 원인과 날짜가 주문에 나와 있으면 그걸 쓰면 되지만 명시가 되지 않으면 판결 선고일자를 원일자로 써야 돼요. 확정 판결의 경우 10년이 지났어도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 관계없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거. 확정 증명서만 첨부하면 되지 송달 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세요. 요즘에 단독 신청이 종종 나와서 최근에 옳은 걸 찾으라 했어.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 주문에 원일자 기재가 없으면 무슨 날짜라 했지? 판결 선고일자. 선고일자를 써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의 가집행. 이 가집행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 뭐라 했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미확정. 가집행이라는 것은 임시적이다 이런 얘기. 임시. 이건 가라는 것은 가짜는 얘기 아니라 임시적이라고 했지. 임시. 임시적이다. 그래서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확정이 안 했으면 의사의 진술 명하는 판결이니까 확정이 돼야만 의사의 진술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미확정 상태이므로 확정된 이행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럼 3번 판결의 이전등기 신청서 신청 정보의 판결 정본과 바로 몰라라 확정 증명, 송달 증명 필요 없어. 송달 증명 경매 신청할 때 필요한 거예요. 경매 개시결정 요건이기 때문에 확정 증명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지만 각자 단독으로 지분 전등기할 수 있다 했지? 이건 맞습니다. 5번처럼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체 관계에서 여기서 소멸시 완성 여부는 소송상 다투야지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13번에 4번만 옳은 거예요. 그 다음 14번 문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찾아봐라.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 누가 단독 한다고 했어요? 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건 뭐야?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특수한 경우지 주의해야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아니고 촉탁 등기도 아니고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해 줬어. 그 다음 근저당권자 소유권을 취득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혼동.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등기 절차는 단독 신청. 혼동했다는 단독 신청이에요. 이거예요. 포괄 유증이나 이전 등기. 포괄 유증은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등기 절차는 전부 다 뭐라고 해서 공동 신청. 유증은 다 공동 신청이에요. 확정 판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한다. 이게 뭐야? 이행 판결. 이행 판결 단독 신청합니다. 그 다음 가처분 권리자가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이게 바로 승소한 경우입니다. 가처분 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항상 했지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었다. 그래도 각종 처분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분행위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 이건 효력이 상실이기 때문에 가처분 이후의 등기 전부 다 단독 신청 말소하고 이때 그 가처분 등기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등기인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 말소 등기. 이게 뭐야? 권리 소멸 약정이 있을 때 이건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어떤 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데 왜 소멸한다 했지? 권리 소멸 약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 특례가 있어요. 그 맨 위에 말소등기 특수한 경우 특칙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억이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가압류 등기 말소 등기. 가압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압류. 가압류나 그 처분 요 가압류 등기 말소는 전부 다 무슨 등기라고 해서 촉탁 등기. 법은 촉탁으로 말소하는 것이 가압류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말소도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리을번 포괄유증 공동신청 이응번의 가압류
촉탁으로 말소. 그 다음 제3자에 의한 등기 중에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는 생전에 법률행위를 하고 등기 전에 사망했을 때라고 해서 생전에 법률행위하고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공동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포괄 승계인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라고 있고, 대위신청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채권자 대위신청. 채권자 대위신청은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고 명의자는 채무자다. 등기 끝나도 등기 필정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어. 등기 완료 통지만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한다.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즉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거나 채무자 권리자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만 가능하고 의무자로 하는 등기는 못한다고 했어.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분 건물에서는 최초 보존 등기하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를 대위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위할 수 없다 했어.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가끔 지문에 하나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용 관련해서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상속 등기 등을 다 대위할 수 있어요. 신탁 등기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대신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과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라겠죠. 그럼 15번 문제 보세요. 대위 등기 중 틀린 거, 구분 건물로서의 그 대지권 변경이나 소멸했을 때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는 구분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이 일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채권자 대위 신청, 채무자가 권리자로 신청. 이 얘기는 채무자한테 유리한 등기나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중성적인 등기에 한해서만 대위가 인정되고 불리한 등기는 대위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등기는 대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3번 건물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 서로 다를 때, 즉 남의 땅 위에 토지 소유자 승낙받아 건물 졌다, 건물이 멸실됐어. 그럼 멸실 등기는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느냐?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처럼 구분 건물 소유자 중 일부가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나머지 미등기 구분 건물이 무슨 등기를 대위한다 했지? 표시 등기를 대위하는 거지 보존 등기는 대위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보존 등기는 본인들이 직접 해야지 타인이 해주는 게 아니야. 표시 등기. 그 다음 토지 수용의 경우에 그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는 명의자를 대위해서 상속 등기나 등기면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다 대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번 대위하려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첨부정보 중에서 우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있는데 우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구별하는 문제를 알아야 되고, 신청정보를 낼 때 원칙이 1건 1신청주의지만 여러 건을 한 장으로 신청하는 걸 일괄 신청이라고 했어. 관할이 같고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일괄 신청할 수 있지만 당사자도 같아야 된다는 전제가 된다 했지. 그리고 등기 규정에 보면 공동저당이나 공매나 경매,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일괄 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청정보의 필요적 정보는 반드시 써야 되고 없으면 각하됩니다. 임의적 정보는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는 신청정보가 2장이면 중간에 도장 찍는 걸 간이라고 그래. 정정 고쳤을 때 거기다 줄을 긋고 찍는 걸 정정이라고 그래. 간이는 권리자 의무자 여러 명이면 그중 1인만 해도 되지만 정정 고칠 땐 전원이 다 날인해야 돼요. 이런 정도 내용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16번 문제 보세요. 가장 옳지 않은 거.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원인이 같다면 동일 부동산에 대한 동일 인명이 수개의 근저당권 말소, 이게 바로 공동저당, 공동담보 관련해서 그 말소도 한 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괄 신청 허용됩니다. 그 다음 신청정보의 임의적 내용. 임의적이라는 것은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하는 건데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없는 걸 약정하면 안 됩니다. 약정이 있으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해. 이게 바로 임의적 정보예요. 그래서 원인 정보에 임의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청 정보 반드시 적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했지? 공유물 불분할 특약,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환매 기간,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했어. 그 다음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경우에 원인과 날짜를 안 쓴다 했지. 유일하게 원인과 날짜 안 쓰는 건 뭐밖에 없다? 보존 등기밖에 없어요.
등기 원인과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원인 일자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지만 요 두 개가 모두 안 들어간 등기 어디냐? 어디라고 해서 첫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요 두 개 다 없어. 그 다음에 어디 또 있다 했지? 진정명 회복에선 원인 진정명 회복을 쓰지만 일자를 안 쓴다. 요 두 가지 꼭 기억하라 했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 경우 원인과 날짜 안 씁니다. 환매 특약 등기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써야 되고 임차권 차임을 반드시 써야 돼요. 3번이 틀린 겁니다. 신청서 여러 장일 때 간여해야 되며 서명했을 땐 서로 연결해서 서명함으로써 간여를 대신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방문 신청할 때 신청서의 법령에 따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원인증명정보와 관련해서는 각종 계약서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인정보 요건이 완화했다 했지. 이유는 등기 필증제도가 없어지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가 아니라도 원인증명정보 해당되는 거 많은데 이 계약서와 관련해서 거민제도를 알아두라 했지. 거민은 계약을 원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행정관청으로부터 즉 시장군수청장으로부터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거민 받을 필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일방 당사자 거민권자인 시장군수청장이라면 받을 필요 없고 자기가 거민할 필요 없다는 거야. 거민 받은 거로 보는 게 뭐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을 땐 거민은 받은 거로 보겠다. 주의할 것은 판결의 경우는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판결일지라도 계약을 원유한 이전 등기 속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는 것이다. 거민은 행정청에서 탈세나 투기를 맡겨서 하는 거고 판결은 개인 간에 협조를 안 해주니까 공동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행 판결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등이 개인끼리 판결받는 내용을 몰라. 그럼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17번 보세요. 거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민받은 계약서를 내야 되는데 계약은 유무상을 묻지 않고 계약이면 다 돼. 그 다음에 종류를 불문한다는 거. 어떤 계약이든 계약이면 충분합니다. 무허가 건물엔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이것도 계약을 원하는 이전 등기지. 대상 부동산이 무허가인지 허가받은 건지는 거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계약을 원하는 이전 등기하면 거민 받아야 돼.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대학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나왔다 있지? 그러니까 더 강력한 증서가 있으면 거민은 받은 거로 보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거민 같은 건 당연히 이 속에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이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서 판결받았다면 시장 등이 지들이 판결받은 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아야 돼요. 이유는 계약을 원유한 이전 등기가 속성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4번이 틀린 거예요. 일방 당사 거민권자 자기가 자기 계약서에 거민한다는 거 지가 알면서도 거민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일방 당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탈세나 투기 목적이 없고 본인이 거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등기필 정보와 관련 것은 아까 진정성과 연결된 거 진정성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뭐라고 해서 진정성 이 진정성이라면 뭐라 이건 등기 의무자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 했어. 의무자 하늘 떨어진 게 아니라 공동신청. 그럼 공동신청이란 바로 뭐냐? 권자 의무자 함께 신청을 말합니다. 그럼 권자 의무자 함께 신청을 공동이라고 했으니까 자 의무자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진위라고 했으니까 공동신청이면 내야 돼. 그러면 이게 공동이 아닌 단독 신청이라면 의무자 자체가 없어? 안 내. 근데 다만 예외 하나 뭐 판결 중에 주의할 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거 주의하라 했지. 의자가 동그라미 크게 보여야 돼.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필 정보를 낸다. 주의해야 돼. 일단 그래서 거기 보면 등기필 정보 내는 것은 공동신청 내지만 공동신청에서 환매특약 등기 주의해라 했지. 공동이지만 환매특약 등기할 때 의무자는 매수인이기 때문에 매수인 아직 등기필 정보 없어 못 내는 것이고 단독 신청이면 낼 필요 없지만 예외 승소한 의무자 의자 크게 갑자기 탁 보여야 돼. 이때는
내라. 그리고 등기필정보가 멸실이나 분실이 없다. 그럼 세 가지 방법. 진위를 증명하니까 본인이 직접 나가야 돼.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나가야 돼. 이때 등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했어. 그 다음 위임받은 법무사나 이런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다. 확인 정보는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내는 것이고 공증 정보는 언제? 공직인이, 즉 당사자가 대리인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할 때 공증사무실 가서 신청 정보나 위임장 중 의무자 작성 부분을 공증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셋 중 택이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18번 등기필 정보, 등기필정 제공 중 틀린 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없으면 의무자나 그 법정 대리 직접 출석해서 확인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보조 등기나 부동산 표시 변경은 전부 다 뭐다? 단독 신청이므로 의무자가 없어 안 냅니다. 그 다음 3번 대리인, 즉 법무사, 변호사 이렇게 자격자 대리인이 의무자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확인 정보를 내거나 신청서 중 의무자 이름 쓴 부분에 공증받고 그 부분을 첨부할 수도 있다. 승소한 의무자가 할 때는 내라. 의자에 동그라미 보여야 돼. 상속 등기 포괄 유증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상속 등기 단독이니까 안 내. 포괄 유증 공동이면 냅니다. 공동 신청이가 된다. 포괄 유증은 내야 돼. 공동이니까. 자, 이렇게 신청 단계에서의 진정성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 인감증명은 총 8가지가 있지만 그중 앞에 3가지 제일 중요했다 했지. 소가, 의, 소가 왜? 첫째 원칙이 뭐야? 의무자가 소유권자. 이게 원칙인데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의자 인감을 내야 되고 세 번째는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낼 때 내야 되고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했으면 안 내는 겁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것 중에 6번, 7번 시험에 자료 나온다 했지? 협의 분야에 따른 상속 등기할 때 상속 전원인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이 들어가는 거.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매매일 경우만 매도용을 내고 매도용은 전용이 안 된다. 이걸 꼭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자 19번 보세요. 방문 신청 시 인감증명 중 옳은 걸 찾으라겠어? 법인 아닌 사단자단이 의무자이면 누구의 인감을 낼까? 종중 같은 경우 누구 인감? 대표자나 관리인 인감. 왜? 종중의 경우는 종주 인감이 없어요. 법인처럼 설립등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대표자 걸 내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가 멸실 없었을 때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 직접 출석했어. 진정성이 보장됐어 안 됐어? 예? 됐잖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원리를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도대체 공시법은 소련 말하는 것 같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첫째 공동신. 요 진정성 누구라고? 의무자 친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밖에 않기 때문에 진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요. 중요한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진정성 진위를 물어볼 수가 없어. 의무자한테 너 진짜 계약했어? 물어볼 수가 없어. 본인이 나타나지도 않아.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올 때 공동신청해라.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 오지 말고 얘를 꼭 같이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등기 신청을 하면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그랬어. 그렇죠? 등기 신청은 원인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그 원인 증명적 등기 원인을 증명해라. 이 원인이 뭐냐? 각종 계약이야. 각종 계약서. 이 각종 계약서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든다? 서로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 매도인이나 설정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면 계약을 했어. 이행을 할 거야. 이행이 다 끝났다면 증명해. 집문서 땅문서 나와야 돼. 상대방으로부터. 알았어요? 이게 뭐야? 의무자 등기필 정보. 이걸 냈다면 등기관이 믿는 거. 이게 함부로 내줍니까? 누가 집문서 땅문서 왜 내줘?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건 내주지. 그거 없이 그냥 내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의심해. 등기관이 뭐 한다? 등기관 눈은 45도 삐뚤어졌다겠지? 항상 옆으로 쳐다보고 저놈이 무슨 또 속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것도 남의 집에 훔쳐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감까지 가져왔어. 인감증명. 누구 거? 의무자 거. 이건 본인 아니면 될 수가 없어. 이거 훔쳐올 수도 있지만 이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진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야 이게. 알았어요? 관문이 있어서 소림사 통과할 때 관문이 통과해야 돼. 남의 부동산 함부로 하려면 이거 통과를 못해 여러분들 같은. 공동신청 의무자 위임장 받았는데 위임장 위조했다고 보세요.
의무장 만들면 인감 첨부해야 되는데 보통 인감라도 떼려면 아무나 아니죠. 실물 확인해 주고 해야 돼. 계약서 위조할 수 있어. 등기필 정보 몰래 들어가 훔쳐올 수도 있어. 인감 이거 어려워. 이거 떼려면 매매 같으면 여기 인감 발행해 준 매도인이 상대방 인적사항 직접 써줘야 돼. 안 쓰면 소용이 없어. 안 돼 발급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통과하려면 보통 재주가 없는 이상은 남의 거 함부로 못 해요. 아무리 형식적 심사한다고 이거 어떻게 통과할 거야 이거. 서류가 없는데. 서류 없으면 등기 안 해줘요. 등기와는 하나도 의심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다 필요단 말이야. 중요성이 떨어지면 굳이 공동, 원인 이것만 있으면 돼. 인간까지 요구잖아. 중요성이 조금 떨어져. 그럼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지 중요한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름을 개명해서 등기명 표시변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다르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 않다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하다 않다는 뭘 가지고 나온다? 인감증. 인감증에 들어가는 건 중요한 거야. 안 들어가면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중요해. 소유권 움직이니까. 제한 물권 설정 중요해. 소유자가 자기 권리를 제한당하니까. 근데 끝났어. 기간이 끝나 다시 찾아와. 이건 좀 덜 중요해. 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즉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되면 용익물권 소멸해버리고,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다 변제가 돼버리면 저당권 등급 소멸해버리고, 이런 것 정도는 굳이 인간까지는 필요 없다 얘기야. 그래서 요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지금 거기서 어디에요 지금? 3번 2번 질문이지? 자 여기서 2번 질문이에요. 자 요거 잘 보세요. A한테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그래. 설정할 때 중요한 등기야. 왜? 소유자 지 물건 못 쓰고 남한테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권자가 뭐가 돼? 전세권자 권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돼. 중요하니까 어떻게 돼? 공동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원인증명정보 전세권 설정 계약서 가지고 가야 돼. 이거 혼자 만들지 못해. 집주인과 둘이 같이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 집주인한테 집문서 가지고 가야 돼. 알았어요? 등기필정보 내야 돼. 그 다음에 또 얘 인감 들어가야 돼. 매도인 필요 없지. 매매가 아니니까. 요 의무 설정자 인감 들어가야 돼. 중요한 등기니까. 그래만 안 돼. 근데 기간이 다 끝났어. 이제 소멸해버렸네. 얘가 다시 찾아가는 거야. 자동 소멸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의무자. 무슨 등기하기 때문에 전세권을 말 쏠라고 해? 의무자. 설정자는 권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말 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공동신청하면 돼. 원인증명정보 만들어가야 돼. 해지증세 도장 찍어가지고 가야 돼. 알았어요? 등기하려면. 그 다음에 의무자 등기필정보 내야 돼. 여기서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 말 쏠 때 의무자가 누구야? 의무자 누구라고? 전세권자. 얘 등기필정보 받았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받았던 등기필정보를 내주면 돼가. 그럼 인감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진정성 증명됐어. 이거 없어도 받아준다. 언제? 전세권 말 쏠라고 봤더니. 근데 문제 생겼어.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어. 이게 없어졌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까? 등기필 정보 없어지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 직접 출석했어. 그래서 뭘 작성했다? 등기관, 누노, 전세권자 다 확인했어. 등기관, 누노, 얘 신분증과 얼굴 다 봤더니 맞아. 의심의 여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인감 필요 없어. 근데 직접 출석한 게 아니라 확인 정보, 법무사가 확인 정보 가지고 왔어. 직접 볼 수가 없네. 공증 정보 가지고 왔어. 볼 수가 없네. 요 두 가지 경우는 의심스러우니까 다시 뭘 낸다? 인감을 내라는 게 이게 3호입니다. 알았어요?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뭐로서?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 대신 뭘 냈다고?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낼 땐 필요하다. 그러면 2번 질문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져서 소유권 이외 권리, 이게 소유권, 이게 전세권자가 소유권 이외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직접 출석했으니까 인감증문 냅니까 안 냅니까? 직접 출석했어. 내 안 내? 안 내. 의심 여지가 없잖아 이때는.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 3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의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대신에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제공한 때는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자 인감증명을 지을 필요 없다. 확인 정보를 냈으면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그 다음 등기 신청에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그 신청을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할 때는 누구의 인감을 낸다고 해서 제출한 인감? 대리인이 신청할 때 내들 인감은 이게 법정 대리라면 누구 거 내는 거예요? 에? 대리인 거.
임의대리하면 누구 거 내는 거야? 본인 거. 임의대리가 누구야? 법무사야. 여러분이 매도인이야.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겼어. 그럼 법무사님 당신 인감 떼다 내세요 할까? 여러분이 내야 될까? 본인 걸 내야 되는 거, 이 대리인 인감. 근데 법정 대리 뭐야? 여러분이 자기 3살짜리 아들 앞으로 집수 갖다 팔라고 그래? 3살짜리 아들 보고 인감 띄워라 그래야 돼? 법정 대리인 때 가야 돼? 법정 대리인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출할 인감증명은 대리인에 의할 때 이게 법정 대리라면 누구 거? 대리인 걸 내라는 것이고 임의 대리라면 누구 거? 본인 걸 내라 이 얘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법정 대리니까 누구 인감을 내야 된다고? 대리인. 본인 거 내는 게 아니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는 신청인 이외의 나머지 상속인 전원인감을 내는 게 아니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는 누구 거 낸다고? 상속인 전원. 한 사람을 빠뜨리면 돼 안 돼? 안 돼.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야. 그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 전원인감을 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전원. 그럼 행방불명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종선고 받아놔야 돼요. 사망 의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잘못 할 수가 없어요. 협의 분할. 근데 요번 주의해야 돼. 여러분들 협의 분할이라고 해서 협의 분할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로 할 때만 전원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할 땐 인감 필요가 없을 때 아무나 해도 돼요. 상속인 중 아무나 법정 상속분대 상속등 다 할 수 있어. 근데 뭐가 안 된다고? 협의 분할 하면 전원의 인감 내야 돼. 그래서 가끔 제가 요즘엔 잘 그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 요새는 사람들이 하도 좀 많이 깨어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우리 누가 그래요. 뭐 부동산 하다 보면 이게 원래 상속받은 건데 왜 그 사람 앞으로 다 했어요? 그러면 나도 몰라. 그냥 장사 지내고 나는데 누가 와서 도장 찍어달라 찍어줬어. 이렇게밖에 안 해. 이게 뭐 협의분할세 도장 찍어준 거야. 알았어요? 협의분할하려고. 근데 일반인들 같으면 재산에 크게 뭐가 없는데 그 자식 중에 누구 하나는 그 장남 같은 데는 대부분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여기 협의분할서 만들어가지고 도장 다 받아와. 정신없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함부로 안 해줘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해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다 협의분할했다고 등기 다 해가. 나중에 찾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소송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까지 잘 안 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뒤에서 그냥 뭐라 하고 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전원의 인감이 들어가는 것이고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할 때 인감이 필요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6번째 나오는 협의분할 상속 등기할 때 상속 전원인감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신청인을 포함한 전원이고 만약 행방불명자가 있어도 전원인감이 다 들어가야 돼. 누구를 빼고 한다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동의승낙 증명서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그렇고 유상계약을 전제로 해요. 여기 예약이 포함됩니다. 예약이라는 건 가등기할 때 낸다는 거야. 본등기할 때는 안 내고. 그리고 거기 토지거래 허가서에서는 그 시점 중요하다 했지. 계약 시부터 등기 신청 시까지 모두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때만 허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라도 빠지면 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은 특징이 유상도 포함되고 무상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를 전제로 해서 즉 증여를 받았다 무상으로. 그래서 농지증을 내야 돼.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증여로 소유권을 넘긴다? 허가할 필요가 없어. 유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 예약 단계에서 허가를 받아서 통지하려고 하지만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이기 때문에 예약이 아니에요. 즉 본등기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제3자 허가 정보 등에 대해서 판결 쓸 때 낼 필요가 없다라고 등기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특별조치법에 가면 판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인 경우는 반드시 다시 허가서 등을 내야 돼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자,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 자, 전통사찰이 부동산 처분은 이원화돼 있어. 양도는 장관허가, 대여나 담보제공 시도의사 허가. 허가권자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팔아먹을 땐 장관허가를 받아야 돼.
대여하거나 담보지공할 때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 전통사찰 수덕살 팔아먹겠다. 장관 허가 받아야 돼. 수덕사 담보를 잡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겠다. 도지사 허가 받으면 돼. 이렇게 이원화됐다는 거야.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을 첨부해야 된다. 아까 예약 단계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가등기할 때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동의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왔어. 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령에는 판결일지라도 제3자 허가정보 등을 반드시 다시 내야 된다. 원래 판결일 땐 낼 필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란 반드시 내라고 했어. 특별시보에 가면.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허가 등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까 뭐가 없다 했지? 등기 원인이 없어. 등기 원인이 있어야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행정관청이든 제3자부터 허가라든가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원인 자체가 없으면 허가받을 일 자체가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보존 등기할 때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허가받을 일이 없어요. 상속이나 포관리 중 공유를 분할한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의 경우 농식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거나 그냥 지분대로 잘라가거나 이미 농지 전용 협의가 다 끝났다면 농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신청인의 주소증명정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관련해서 주소증명정보나 등록번호는 다 등기 명인이 새로 될 때, 즉 기입등기할 때 필요한데 특히 주소증명정보 주의할 게 있어요. 의무자권 낼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의무자권 또 같이 내야 돼. 근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이전 등기든 뭐든 간에 의무자권 내는 경우 자체가 없어. 누구 것만 내면 된다? 권리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여러분들 얘기하면 뭐라 했지? 주민등록번호. 그럼 여러분 주소는 자주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 명의로 보세요. 이게 주소증명정보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말이 추상적이고 어렵지? 새롭게 명의자 되려면 인적사항을 써줘야 돼. 등기부에. 그러니까 뭘 내야 돼?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증명정보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번호는 자 지금 소유권에 넘어가. 그럼 여기서 현재 소유자 A 얘가 인적사항 뭐가 들어가서 여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 주소가 들어가 있지. 취득 당시 주소가 있었잖아. 근데 주소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수가 있지. 주민번호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안 바뀌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A가 지금 이걸 팔아 B로 넘어간다. 그럼 소유권 이전할 때 여기 누구 이름을 써줬냐? 새롭게 기입등기 보존 이전 설정 등기를 이 B 이름 인적사항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하고 주소도 필요한데 이때 문제는 새롭게 들어간 사람은 얘는 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이게 주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의무자권 원래 얘기는 다 필요한데 요건 필요 있다 없다? 없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뭐가 필요하다?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도 가지고 와라. 왜?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돼.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민등록번호 얘거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안 바뀌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무자의 경우는 뭐만 낸다? 주소증명정보도 같이 내지만 의무자의 등록번호 증명정보를 내라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21번 문제 보시면 주소증명정보나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 제공 중 옳지 않은 것. 등기 종류를 불문하고 권리자가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거 이걸 기입등기라고 그래. 보존, 각종의 이전, 각종 설정 등기. 이때 신청인의 주소 및 등록번호 증명정보를 내독돼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정보도 함께 내지만 의무자의 등록번호 증명정보 함께 내라는 규정은 없어요. 주소 증명정보만 냅니다. 의무자 거.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처럼 주민번호 다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없으면 부여받으라 했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없으면 부여권자, 등록번호 부여권자, 국가나 지자체 등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고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나 국제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더라. 그러니까 따로 낼 필요 없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주민등록번호 제휴국민은 뭐라 했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은 누가 한다? 법인은 설립등기할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이건 본점 소재지 말하는 것이고 비법인 사단재단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청장. 외국인은 왜 추려있지?
지방 출입국 사무소. 여기 외국인은 출입국과 체류지를 관할한 출입국관리 사무소인데 이게 지방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의장으로 명칭만 바뀐 거라고 했어요. 부여권자. 그래서 3번에 주민등록번호 하면 제1국민하면 대법원 소재지 권한을 등기로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B하면 비법인 사단자는 시장 군수청장. 외국 법인일자도 국내 영업수가 없으면 요 비법인 사단과 같아요. 그다음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는 이때 판결 단독 신청할 때는 권리자거만 내면 돼요. 주소증명정보는 권리자거, 의무자거 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주소증명정보 등에 관련해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각하나 취하 완료 후 이 부수 절차와 관련해서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등기 신청했을 때 29조 각하서 11가지 중에 제2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요게 제일 문제됩니다. 이거 규칙 52조에 하면 10가지 또 언급하고 있다겠지. 이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각각 사유 10가지 중에서 거기 2호에 10가지가 규칙 52조에 읽었는데 이걸 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간과 1호와 2호는 잘못 보고 등기하게 되면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돼서 전부 다 직권말소된다는 사실. 3호 이하 즉 1호 2호 빼고 나머지 사유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다시 효력이 생겨 유효가 돼버려. 자 그럼 22번 문제 보세요. 29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속하지 않는 거. 즉 등기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첫째, 등기 능력 없는 한 물건 권리 등기할 수 없으니까 각하 이후로. 그 다음에 법령 근거 없는 특약 역시 이후에 각하. 신청 정보나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안 맞습니다. 역시 각하지만 이거는 2호가 아니지. 이거는 11호. 29조 11번째 11호 사유. 2호 위반은 아닙니다. 그 다음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한 등기했다. 역시 29조 2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 미음반에 신청할 권한 없는 자가 신청했다. 이거는 2호는 아니고 3호. 권한 없는 자 3호. 그 다음 지분만 보존 등기 2호 위반입니다.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15세 지분만 상속 등기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응에 촉탁으로 해일 등기 신청했을 때 이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했지? 가압류 같은 거 예를 들었죠.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했다. 가압류는 절대로 신청할 수 없는 등기입니다. 촉탁 등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2호로 각하합니다. 그 다음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니 명백하다. 전부 다 2호 위반이지만 디귿은 11호 위반이요. 미음은 3호 위반이기 때문에 2호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호 위반이 아닌 걸 찾으라 하면 디귿과 미음번 두 가지가 2호 위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 취하는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 즉 등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안 하면 상관없는데 냈다가 않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걸 취하라고 하는 거. 철회하는 거. 신청이 자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미 내놨어. 그럼 어떻게 돼? 아, 나 안 할게 하는 게 뭐야? 이걸 취하한다고 그래. 등기관 난 하고 싶은 등기관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각하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다는 걸 뭐라고 한다? 취하. 그래서 취하는 신청을 처리하는 것인데 단독 신청은 단독으로 취하고 공동 신청 공동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 건을 한 장으로 신청했을 땐 일부 취하가 됩니다. 난 3건을 했다. 그중 한 건만 취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임의 대리 법무사 같은 경우는 취하려면 나로부터 특별수권 취하에 대한 대리권을 받아가서 취하시켜야 된다. 취하의 시기는 마치기 전까지. 밥 다 먹고 나서 숟가락 놓으니까 토해내? 이거 안 된다 했지? 마치기 전까지 밥 먹기 전까지 그만 먹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의 경우는 이것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즉 직접 안 찾아가도 됩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출석해서 취하서를 내면 돼요. 취하를 하게 되면 냈던 서류 몽땅 돌려줘. 원래부터 없던 거 되니까. 신청서와 첨부서를 일당 다 줍니다. 자 그럼 23번 문제 보세요. 규칙 51조 취하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대리인이 취하할 때는 특별수권을 받아라. 자 법무사 등이 취하려면 취하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리인들은 우임장에 모든 걸 우임받아 특별수권을 받아놔. 등기신청, 대리권, 복대리권,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다 받아놔요. 한 부동문자로 고문 딱 찍어놨어. 그냥 거기 다 있어. 그냥 처음에 우임할 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상을 적고 식별부를 기록하기 전, 즉 마치기 전까지 숟가락 놓기 전까지 취하 가능하다.
취할 수 시점은 다 마치고 숟가락 놓기 전까지. 밥 먹고 숟가락 놓기 전까지만이야. 다 마치고 숟가락도 놨다. 토해내라고 못한다 했지? 마치기 전까지만. 전부 취했을 때는 첨부 정보 일체와 수수 등을 다 몽땅 돌려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없던 거 똑같아. 동일한 신청 정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했을 때 일부 부동산에 대한 취하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일괄 신청의 경우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는 거야. 일괄 신청의 경우 일부 취하가 허용된다. 전자 신청을 취하려면 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끝나고 나서 등기 필정보, 이건 새로 권리자가 생겼어. 아까는 신청 단계에서 등기 필정보는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지만 지금은 새로 권리자가 생겼으니까 또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길 때는 의무자, 얘 진위를 파악하고 얘 가지고 등기 필정보를 냈어. 이게 의무자의 진정성. 근데 등 끝났어. 그럼 새로운 권리자, 얘한테 새로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줘야 돼. 이게. 끝나고 나서 이 사람한테 하는 거. 알았어요? 이게 완료 후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제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즉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 표시는 안 만들고 권리에 대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 세 가지 등기는 새로 권리자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권리에 대한 설정 이전 가등기 할 때도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전부 다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야 돼.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먼저 변경 등기 중에서 뭐 하나 예외했다? 합의 등기명 표시 변경이 하나 있고, 경정 중에 뭐가 있다고?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하는 거. 아까 얘기한 일부 말소유 및 소유권 경정 등기할 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자이거나 관공서가 촉탁 등기했을 때는 안 만들어요. 그리고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권리에 관한 등기일자도 안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신청은 누가 해서? 채권자. 명의자는 누구야? 채무자.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해서 신청인은 누구야? 의무자. 명의자는 패소한 권리자. 직권보존 등기 신청인 자체가 없어. 명의자만 존재. 이런 경우는 안 만들어요. 그럼 24번 문제 보세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등기 필정본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작성한 정보다. 국가나 지자체 권리자라면 안 만든다 그랬어. 3번 채권자가 권리자인 채무자를 대위했다. 이건 안 만들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과 명의자가. 그럼 4번 등기관이 권리자 신청에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경정, 변경 등기할 때는 예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에 등기 필정보는 본인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소유권의 이제 강론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